한명재 캐스터와 함께하는 MLB 주간 투어. 야구랑 MLB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4경기 직관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저스, 에인절스, 트라우트도 볼 수 있는 거고. 다저스 대 에인절스 2경기랑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애리조나 2경기. 샌프란시스코. 네, 총 4경기 이렇게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링크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네. 좀 이제 시끄러울 것 같아요. 대성 통곡의 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댓글창도 굉장히 좀 시끌시끌할 것 같고. 굉장히 예민한. 네. 아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예. 두 번째 하긴 해야 주제. 돼. 예, 얘기를 좀 저희가 때문에. 다뤄봐야죠. 네. 자, 현재 1,5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네. 좋아요가 아직 200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혹시 계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구독 눌러주셔야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네. 아, 네. 이벤트 참여하시려면 이벤트 하시려면 저희가 구독자 대상으로 이벤트를 할 예정이라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이벤트 진짜 좋은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예,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이벤트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제목은 개막전 티켓 20만 명 예매 전쟁입니다. 댓글에 벌써 10년 만에 개막 시리즈 티켓팅이 실패했다고. 와. 네. 고생들 10년 하셨고. 동안 거의 네. 10년 동안 개막 시리즈는 챙기셨는데 이번에는 실패하셨다는 어쨌든 얘기잖아요. 실패를 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네. KBO 리그 개막전 티켓 예매가 또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티켓링크 서버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또 마비가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십만 명의 팬들이 예매 창도 띄우지 못한 채 이제 예매 실패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경쟁에서 당연히 누군가가 성공을 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하는 건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네. 성공한 사람들이 이게 일반 그렇죠. 일반 팬이 아닌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이 이거를 막 수백 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네. 또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안표로 풀어버리는 게 지금 결국에는 문제다라는 게 반복되는 지적이죠. 반복되는 지적이고 사실 구단도 이걸 모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구단도 여러 가지 좀 정책을 또 만들기도 하고 뭐 선예매, 선선예매 뭐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구단 회원권을 시즌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된 이유는 그만큼 야구 인기가 맞아요. 뜨거워졌다.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겨울 동안 야구에 대한 갈증이 컸고 개막전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시점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한 번 더 이런 이 티켓 예매 시스템 그리고 티켓 뭐 관리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15일에 이제 첫 예매를 오픈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첫 대기 화면이 20만 번이었다. 예, 들어가자마자. 네. 예. 이게 그러니까 20만. 그러니까 앵간히 이게 20만이면 사실 약간 포기하게 되는 숫자예요. 그렇죠. 네. 예. 그냥 뭐 다시 창 닫아야죠. 그렇죠. 이 대기 숫자가 그렇게 높으면은 뭐 2박 3일 동안 계속 그거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새로 고침할 의욕이 아예 예, 없네. 없어지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티켓 링크에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아요. 예, 이 얼마나 개막전 그 예매 열기가 뜨거웠는지 그랬고 꼭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KBO 리그의 이 티켓 판매 구조를 보면은 티켓 링크에서 6개 구단, 인터파크에서 2개 구단, 그리고 이제 롯데와 NC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 이 티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티켓 링크가 6개 구단을 하는데 SSG, LG, KT, 기아, 삼성, 하나인데 보니까 하나를 빼고 보면은 다 개막전 하는 장소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티켓링크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단들이 다 개막전 구단이니까 쉽게 이 자료를 뭐 집계할 수 있었고 또 발표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러네. 네. 한 5개 구장이 본인의 거니까. 개막 열리는 딱 5개 구장이 다 티켓링크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딱 20만 명이 달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집계해서 발표를 한 건데 뭐 티켓링크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렇죠. 정말 기분이 좋겠죠.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구단마다
이걸로는 야구 팬들의 이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매우 어렵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선예매, 선선예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매크로라는 변수를 완전히 차단했을까? 이 물음표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 매크로 그거 하는 거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스마트폰 뭐 한 30개 놓고 다다다다다 이게 되고 있더라고 기계가. 네. 다다다다. 사람이 일일이 하는 그 시간을 다 단축시켜서 그냥 딸깍 한 번으로 그냥 한 번으로 딱 끝나는 싹 거예요. 다 예. 끝나니까. 우리는 지금 뭐 들어가려면은 이제 막 아이디 비번 넣고 그리고 자리 누르고 해야 돼. 물론 이제 뭐 빠른 자리 선점 이런 게 있어요. 자동 배정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경로를 그냥 딸깍으로 한 번에 한 번 하면은 한 30여 개가 그냥 쫙 들어가 가지고 먹는 거죠. 예. 그게 매크로인데 제가 보니까 롯데였나요? 이 매크로로 예매한 티켓은 취소시켜 버리겠다. 오. 이걸 공지를 띄우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근데 어쨌든 이거 선포를 한 거예요. 네. 매크로 돌리면은 취소시켰다. 티켓 예매해도 취소된다. 선포를 한 건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해 보여요. 예, 어쨌든 뭐 이 업체가 지금 천만관중 시대에 많은 구단에 6개 구단의 티켓 지금 예매를 담당을 하면서 뭐 이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뭔가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매크로 근절만이라도 이거 잡아내려면 잡아낼 수 있대요. 프로그래머 그렇대요. 입장에서는 보인대요. 뭐가 매크로로 한 건지. 그래서 저는 이런 인프라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매크로 근절 정도까지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나. 예, 이게 티가 나잖아요, 사실. 거의 같은 IP로 돌려가지고 30개의 계정이 지금 돌아가는 거일 텐데 같은 IP 혹은 유사한 IP를 통해서 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요. IP 체크해가지고 걸러낼 수 있지 않나요? 그 기술 문제는 한번 좀 네. 저희가 문의를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매크로를 돌려. 그러면 저희 이 건물 IP는 똑같잖아요. 네.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 뒷자리만 한두 개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저희 셋이서 한 매크로 돌려서 100개를 잡았어. 핸드폰 100개로 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야 IP 여기로 티켓이 한 400장이 나갔네. 매크로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이게 되는데 안 하는 건 좀 네, 이상하잖아. 아니 IP 보면 되잖아요. 네, IP 열어보면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롯데가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롯데도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매크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의심되는 게 있으니까 의심되는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시즌권도 매크로 잡아서 취소시켰다고 롯데는. 네, 정말 잘한 일입니다. 왜냐면 이거 보여요. IP 보면 되니까. IP랑 시간대 보면 나와. 그 롯데는 독자적으로 티켓 네, 그거를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저게 좀 더 예, 용이한 자체적으로 거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결국 그 아까 말한 6개 구단의 티켓 링크. 예. 대행을 하고 있는 거기가 조금 더 열심히 나서줘야 되는 맞아요. 부분인가. 예, 체크하려면 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음. 동일한 IP로 400장, 300장이 나간다. 이거는 뻔하거든. 예. 자, 좋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예, 하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문제는 구매의 어려움인 거예요, 지금. 맞아요. 구매 어려움이 있는 한 거죠. 사람이 뭐 몇 장을 사든 3장을 사든 4장을 사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자식이 3명이면은 아, 그쵸. 4장으로 제한하면 또 그것도 이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 1인당 구매 제한은 뭐 이건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말씀해 주셨던 그 네. 매크로 또 다른 문제는 또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매에서의 또 다른 매크로의 문제. 문제가 뭐냐면 매크로로 구매된 표가 다 안표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표인 거예요. 매크로로 팔린 표들은 사실 뭐 10중 8구 안표입니다. 거의 예. 그렇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매크로 돌려가지고 안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매크로 근절하는 거, 이거 잡아내는 거. 예. 딸깍으로 한 번에 400장, 다. 300장 사는 거, 이거 막는 게 저는 선결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안표 이야기가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안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안표상 이거 파는 사람한테만 되게 포커스가 많이 가고 결국 그 프로그램을 뭐 제지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포커스가 잘 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 사람한테만 약간 맞아요. 그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약간 의미 없이 야구장 가면은 누가 봐도 사복 경찰인 거 다 티나는데 맞아. 예.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팔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벌금도 얼마 안 날걸요? 네.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아마 이게 좀 더 가중 처벌이 되는데 과거에는 뭐 얼마였더라? 뭐 10만 원만 내면은 뭐, 예. 뭐 티켓 판매로 몇백만 원을 벌어들이는데
예, 그런 적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뭐 서버 다운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버 다운의 원인 중에 하나도 매크로예요. 아, 그럴 수도 한 있지. 번에 싹 몰리니까 매크로로. 트래픽을 쫙 넣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선결돼야 된다고 보고 뭐 저희가 또 뒤에 뭐 리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봐요. 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뭐 티켓 다량의 티켓 구매 이거부터 일단 막는 게 맞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선예매 선선예매. 지금 최근에 뭐 그 선선예매가 삼성이었나요? 그걸 뭐 취소한다 뭐 이것도 또 이슈가 맞아요. 됐었잖아요. 네. 시즌 티켓의 개념과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예매의 그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티켓을 구매함에 있어서. 네, 일단 뭐 시즌 티켓 같은 경우에는 시즌권자, 시즌 티켓 홀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시즌 내내 갖고 있는 거, 보유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즌권 같은 경우에는 비싸죠. 예, 뭐 몇백만 원 하죠. 예, 그런 건데 이게 보니까 구단마다 좀 정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있는 모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권자의 비율을 한 20% 정도로만 유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권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막 60%, 70%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높이면은 다 팔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신규 야구 팬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미 오는 사람만 계속 오게 되는 거잖아요. 시즌권 비율을 높이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KBO 리그 구단들은 좀 보수적이에요. 시즌권을 비율을 이렇게 높일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티켓 수익은 올려야 되니까 시즌권은 20% 정도로 제한하되 이 회원권을 팔아서 선예매, 선선예매 이런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까지 나왔어요. 아, 선이 예를 어디까지 붙는 들면은 거야? 회원권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10만 원 내. 그러면 이제 선예매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 회원 가입자한테는 일반 예매보다 하루 먼저 예매할 수 있게 이런 권리를 주는 거죠. 이 권리를 돈을 받고 파는 거죠. 뭐 냉정히 말하면은. 그쵸. 예.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10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하는 사람이 과연 순수하게 야구를 보러 오는 그러니까. 사람이냐? 그러니까 다 저것도 다 안표상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안표상 아니냐? 네. 대팔이 아니냐? 이 의혹이 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선예매가 끝났어. 그리고 나서 재판매 사이트에 가면은 티켓이 엄청난 가격에 리셀가가 지금 형성돼 있는 맞아요, 거니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부분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이 선예매권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순수하게 나는 야구 보려고 이 선예매권 회원 가입을 한 거고 선예매 통해서 야구 보려고 내가 가서 보려고 이걸 사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선예매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리셀 리셀이 사이트에 많아진다. 막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많은 거지. 티켓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2배, 3배 이렇게 쳐가지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즌권자들은 한 자리를 사는 거죠. 보통? 그쵸? 그쵸. 네, 그 자리에서 한 자리를 그쵸.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러면 그 한 자리는 뭐 사실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자기 자리가 그게 자기 있잖아요. 자리니까. 지금 네. 댓글에 그런 네. 거죠. 네. 네, 자기 거기에서 자리가 이제- 있는데 네. 왜 선예매가 왜 필요하냐. 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네. 팬들이 좀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저도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네. 그리고 시즌권이 물론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좀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 그렇죠. 않나요? 예, 스폰서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음. 거죠. 예, 보통 이제 그래서 고척돔 보면은 스카이박스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다 이제 스폰서한테 그리고 창원 NC파크도 스카이박스는 대부분은 이제 스폰서한테 배정된 좌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갈 수 있다. 네. 선예매가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작년도에도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수도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게 잠실구장에 기아 팬분들 많이 오시고 하나 팬분들 많이 오시고 롯데 팬분들 많이 오세요. 그건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선예매권을 기아 팬, 롯데 팬, 하나 팬이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잠실구장에 이제 기아가 왔을 네. 때, 롯데가 왔을 때, 하나가 왔을 때 이것도 티켓 예매 전쟁이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LG나 두산의 팬이 아니더라도 특히 LG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LG의 이 선예매권, 이 회원권을 타고 다니. 롯데 팬, 뭐 하나 팬, 뭐 이런 기아 팬분들도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단의 정책을 이렇게 짰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 회원권 가격이 2만 원이었는데 올해 10만 원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오, 예. 그나마 조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만 원을 지불하고 그게 누적이 돼서 되팔기만 하면 네, 1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은 네, 뭐 네,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자본주의와 좀 이 도덕의 이 상충이긴 하네요. 선예매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줄서기 대행. 아, 맞아요. 옛날에 그죠? 예, 옛날에 그 운동화 같은 거, 예, 뭐 에어조던 새로 나오면은 전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태원에서 줄 서는데 중국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이분도 딱 보니까 사자마자 또 쪼르르 가서 어디 넘기더라고요. 맞아. 예, 한 10년 전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튼 우리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과연 이 스포츠의 천국인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네.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샀어요. 티켓을 네. 샀습니다. 당연히 보러 가려고 샀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못 보러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리셀을 한다고 하는데 KBO의 리세일 앱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2017년에 티켓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 KBO 리세일 앱을 이제 런칭을 했었는데 네. 요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검증된 티켓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네. 최대 130%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000원이면 13,000원까지만 까지만, 이제 네.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했었던 건데 네. 팬들이 이게- 안 썼어요. 이게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KBO 리세일 앱이 있었다는 게? 앱을 깔아봤어요. 예, 설치를 해서 한번 돌아가는 걸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결과도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때 이걸 어떻게 왜 할 수 있었냐? 가을 야구 기간이었어요. 포스즌 기간. 네. 포스즌은 아시겠지만 운영 주체가 KBO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켓 파는 주체도 KBO예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스즌은 티켓 마케팅 통합이 되는 거죠. KBO가 다 주관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잠실구장 뭐 포스즌 한 경기 10,000원 관중 규모가 한 뭐 2만 명이 넘잖아요. 총 그 리셀로 팔린 티켓의 수가 400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은 홍보가 거죠.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홍보가 안 된 것도 컸고요. 그리고 안표상들한테 아무런 메리트가 없던 거죠. 130%니까 제한이 돼 있잖아. 예, 안표상들은 기본 두 배 받고 파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가에. 여기 안 올리고 여기 그냥 뭘 올려요? 그냥 예. 인터넷 그 예. 중고나라 이런 데 맞죠. 올린다는 예. 거죠. 지하 경제를 예. 가야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저 말이 맞네요. 중고나라에서는 두세 배로 팔 수 있는데 누가 130% 30% 가격에 예. 상한선을 정했는데 누가 예. 거기서 빰. 저걸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은 중고나라나 뭐 티켓베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그 거래를 차단을 하고 나서 그치. 예,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저걸 만들었어야 됐죠. 예. 하지만 그러지 못했으니까 누가 저기서 싼값에 팝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고나라에 팔면은 5만 원짜리 티켓 10만 원, 15만 원 팔 수 있는데 저기서 팔면은 7만 5천 원에 팔아야 되는 뭐 7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저기다 팔어?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데 플레이오프는 팔아야지. 게다가 실수요자들이 엄청 구매를 하기 엄청 때문에 하니까. 무조건 예. 실수요자. 기본적으로 예. 실수요자의 리셀은 없었을 예, 거고. 한 400장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실구장 2만 규모인데 한 경기에 뭐 턱없이 못 미치는 그런 판매율이었고, 근데 사실은 저게 미국 프로스포츠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흔히 사실 저도 뭐 2월달에 애리조나 이제 출장을 많이 갔어요. 뭐 애리조나 캠프. 그러면 그냥 뭐 시간 남을 때 저녁에 뭐 NBA 피닉스 선즈 경기를 보러 간다거나, 혹은 뭐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를 보러 간다거나, 작년에 이정우 선수 경기도 제가 그냥 티켓 구매해서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상 구단 오피셜로 티켓을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리셀 사이트에 다 들어갔어요. 리셀을 왜냐하면 리셀 사이트가 더 싼 경우가 많아요. 정가보다. 왜냐하면 시즌권자가 나 오늘은 못 봐.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시즌권이 있지만 경기장 못 가. 그러면은 그거를 리셀 사이트에 팔아요. 근데 이게 묘미인 게 경기 시간이 다가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 없어요. 7시 경기면은 그날 한 오후 2시부터 보면 돼요. 그러면 4시까지만 본다. 그럼 4시 정도 되죠? 그러면은 원래 뭐 한 70달러였던 게 한 50달러, 55달러 떨어져 있어요. 그때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흔한 일인 거죠. 왜냐면 그만큼 시즌권자가 많기 때문에. 시즌권자 비율이 50%가 넘어가요. 미국 프로스포츠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즌권자가 많다고 이게 갇혀 있느냐, 신규 팬 유입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리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 경기가 난리 나는 경기야. 그렇죠. 예를 그게 들면은 문제인 거죠. 난리 네. 나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스테판 커리가 왔어. 예. 피닉스 선즈랑 골든 스테이트랑 하는데 플레이오프야. 플레이오프야. 혹은 뭐 르브론 제임스가 와, 레이커스가 와 이러면은 이거는 정가보다 더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리셋 정책은 기존 티켓의 정가보다 싸게 살 수도 있지만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KBO가 통합 마케팅을 해서 지금 뭐 130%로 제한을 했잖아요. 이런 리저너블한 제한 규모를 둔다면은 이거는 수요 공급에 맞춰진다는 거죠. 맞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비싸게 티켓 팔아도 구단은 리셀된 비싼 티켓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5만 원짜리 티켓이 어차피- 중고나라에서 10만 원, 15만 원에 팔려봤자 구단에 떨어진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뭐 30% 규정화 이상은 된다면은 리셀 수수료가 또 있잖아. 또 수수료 받는 거니까 네. 또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늘 말하는 게 뭐 LG는 티켓링크에서 구매해야 되고, 맞아요. 두산은 인터파크에서 네. 구매해야 되고, 롯데는 롯데자이언츠 자체에 가서 구매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맞아요, 맞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구단마다 달라. 음. 어플 다 따로 깔아야 되고, 예.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도 다르고. 댓글에 나온 저게 먼저 좀 돼야 되는 게 사실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걸 통합 마케팅 10개 구단 통합 마케팅을 시키고 그 안에서 이 티켓은 리셀 뭐 시스템이 있지만 리셋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이 안에서만 돌아야 된다. 중고나라도 가지 못하게 하고 뭐 티켓베이도 가지 못하게 하고 세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인프라를 마련해서 뭐 130%? 요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세호 형 화가 많이 나셨다고. 아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번거로워. 진짜 아니 미국 아까 저는 되게 아쉬운 게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스탯 보는 거. 메이저리그 선수 스탯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편하게 볼 수 있어. 트래킹 데이터를. 그렇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가야 류현진이 던진 공 하나하나를 더 편하고 쉽게 자세히 볼 수 있어. 이게 어이가 없고 미국에 가야 스포츠 티켓팅하기가 더 편해. 우리나라보다. 나 저 가면은 핸드폰으로 스타퍼 보면서 한 2시 정도 되면 떨어졌네 사야지. 그래서 가족에 바코드 찍으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 야구 보려면은 오늘 어느 경기를 하는 거지? 오늘 홈이 어디지? 어디로 LG야? 가야 되지? 두산이야? 뭐 그래도. 예, 이거 봐야 돼. 거기 맞춰서 또 구매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예, 웃기잖아. 예. 네, 갑자기 화를 더 내고 있다고. 예. 극대노. 예, 이게 제가 팬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아요. 네. 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저희는 한국에서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네. 저희는 티켓을 막 사서 이제 야구장 가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는데 이제 미국 같은데 다른 나라 가면 네. 이제 저희가 구매할 때 보면 이게 너무 편리하니까. 예, 해보니까 더 편한 거 네. 해보고 나니까 역체감이 원래 더 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걸 경험했다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은 거기에 따른 불편함과 분노가 더 커져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한 두어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재작년인가요? LG 우승할 때 굉장히 이슈가 또 됐었죠. 450만 원짜리 티켓 있었어요. 네, 아니, 이 모바일 환경에 그러니까 좀 어색한 분들, 아, 네네. 네, 고령인 분들, 요 분들의 티켓을 과연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 있냐, 이분들의 그 관람권을 어떻게 보장해줄 네. 수 있냐 하나. 미국은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셀이 발달이 네. 되는 거예요. 아예 한번 티켓을 진짜로 공식으로 딱 사잖아요. 네. 그러면 리셀로 팔아야지 못 팔면 그냥 그 날아가요.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LA 갔을 때 야 나 미국 가니까 LA 가니까 좋은 자리에서 보자고 몰랐어요. 이걸 리셀을 몰랐어. 40만 원짜리 티켓 산 거야. 공식으로. 네. 어. 공식으로 샀어. 야 근데 가니까 리셀이 있네. 네. 야 이씨 그래 아이, 그래도 내 돈 내고 봤으니까 보자. LA가 비가 오네. 야 비가 LA에 3시간이 오는 거야. 폭우가. 네. 환불이 안 돼. 1년에 한두 번 비 오는 거기에서. 네. 환불이 안 돼. 와 폭우가 3시간이 오는데 네. 제가 그래가지고 야 낭만이다. 그래도 비 맞으면서 어차피 LA는 그칠 테니까 지켜보자 하는데 1시간은 맞을 수 있지만 이게 2시간 3시간 네. 못 맞잖아요. 근데 LA는 메이저리그는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야 다음날 일하러 갔으니까 다음날 일이 있으니까 네. 야 그래도 우리 이거 우치되기를 기대하고 우치되면 그래도 네, 취소는 해줄 거 캔슬이니까 아니에요. 예, 자동 환불이니까. 예. 우치되기를 기대하고 안 되겠다 우리 내일 일 있으니까 집에 가자 했거든요. 와 3시간인가 4시간 있다가 밤 10시에 플레이볼을 하는 거예요. 거긴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40만 원이 그냥 없어졌어요. 못 봤어요? 아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돌아갔으니까. 집에 갔으니까. 다음날 일정이 있으니까. 네. 아.
그래가지고 40일 날아갔는데 팔았어야 됐네 결국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리셀했어야 그 3시간 4시간 비웠는데 그걸 누가 사 1,000원에 올려다녔지. 가격이 떡락하지 그러면 네. 사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사실 하죠.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지만 그런 안표상들도 저가 기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치. 예. 왜냐면 이게 진짜 너도 대단한 느껴봐. 적이면 너도 느껴봐 임마. 대단한 게임이면 뭐 비가 오든 뭐라든 저도 버텨서 봤을 거고 네. 비가 그치고 나서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할 텐데 그 정도 게임이 아니면 가격이 경기 시간 될수록 떨어지는 게 맞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안표도 근절되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대화에서 해결책은 거의 분명해지네요. 일단 통합 마케팅. 통합을 통합 하는 게 마케팅. 이게 통합 마케팅을 통한 티켓 관리, 예, 엄정한 티켓 관리.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KBO 리그 티켓은 다른 재판매 사이트에 세워나갈 수 없게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할 때 쿠팡에서 이제 티켓도 담당했잖아요. 맞아요. 검수가 굉장히 굉장히 까다로웠다라는. 빡셌어요. 진짜 빡세서. 예, 근데 이게 인력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만큼.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그거를 그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맞아요. 예, 신분증이랑 대조해가지고 맞아요. 들어오게 하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늘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만 해도 이제 인식이 바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 야구 티켓은 맞아요. 까다롭다 들어가기. 이거 내가 내 이름 적혀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야구 티켓은. 그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려면 통합 마케팅 그리고 이런 검수 작업. 이게 늘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시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은 예. 일단 그래서 좀 이 재판매 시장에 대한 정립을 좀 잘해야 된다고 봐요.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이 두 명의 분노가 모니터를 뚫고 나오고 있다고. 예. 네, 저만 평온하죠? 네, 해봐서 그래. 이게 경험해보면 미국에서 너무 정확히 편해요. 저 미국에서는 진짜 너무 좋아. 이게 그 다음에 한번 넣었을 때는 그냥 리셀로 툭 사가지고 툭 들어갔어요. 네, 바코드 딱 찍혀가지고 딱 맞아요. 들어가면 되고 네. 너무 이게 편하니까 이게 왜 그런데 10,000원이야. 관중 꽉 차있는데 나는 이 좋은 자리를 싸게 샀어. 정가보다 싸게 샀다는 네. 이런 흐뭇함이 막 있고 예, 좋은 거죠. 뭐. 네. 저희 KBO 팬들도 이 네. 예매하면서 두 분의 이 분노보다 더 심한 분노. 그럼요. 아, 더 심하죠. 네. 저희보다 10배, 100배 심하죠. 아, 왜 호주가 프리패스야 또. 그렇죠. 호주랑 한국은 프리패스 아닙니까? 아니에요. ABL 가면은 나 왔어 이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다가 혼날 것 같은데. 너 누구야? 뭐. 그 뭐지?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 기아에 위즈덤 선수였나? 호주에서 잠깐 뛰었다 그러고. 아, ABL 경험이 있군요. 시드니 예. 시드니인가 잠깐 뛰었다 그래가지고 오. 경기 전에 그래서 나 호주에 너 호주에 있을 때 나 호주에 있으면 그때 난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그래. 유망주 시절에 아마 좀 갔나 보다. 그런 경우 있어요. 마이너리그 유망주들 그쵸, 겨울에 그쵸. 비시즌에 호주에서 뛰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결과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다시 미국 얘기로 가면 만약에 LA 레이커스랑 댈러스 매버릭스가 되게 중요한 경기를 이번 시즌에 치러야 돼요. 네. 그럼 티켓 값이 기본 100불이었던 게 200불, 300불로 올라가죠. 네, 천정부지로 쏟죠. 진짜. 엄청나게 네.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통합이 됐어. 그러나 진짜로 수요가 있으면 그 정도의 티켓의 상승을 좀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상대 팀에 따라서 티켓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전에 두산이었나요? 두산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법칙은 따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잖아요, 이거. 지금도 돈 주중과 주말 가격이 달라요. 맞아요. 예, 뭐 그것만 놓고 봐도 펜션도 그렇고. 뭐 성수기 비성수기 예, 극장도 아이맥스냐 그리고 시간대냐 이것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요. 극장 가격도 네. 좀 다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그걸 적용하되 진짜 이 매크로 근절, 그렇죠, 그 그렇죠. 리셀 그렇죠. 근절만 할 수 네. 있다면은 그래도 야구 팬들이 그 정도는 용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배, 4배 정가에 3배, 4배를 막 지불하고 그걸 감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 뭐 티켓 관리만 잘 된다면은 이 정도는 용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국 팀들이 분명히 있네. 아, 지금 우리가 가을 야구 엄청 비싸 가격이 뭐 두세 배 오르지 않나요? 한국 시리즈랑 이제 정규 맞아요. 시즌이랑 티켓 가격 그거는 감수해요. 이 야구 팬들이.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가격. 뭐 외야석 뭐 10,000원짜리인데 막 6만 원에 올라가 있고 지금 정규 시즌이 이거에 지금 성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매크로 저는 저게 딱
일단은 리셀 이거는 어차피 아까 말한 그 자본주의에 의해서 어떻게든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구매자. 매크로 구매하는 때 이게 그렇네. 맞아요. 불공정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거기는 누가 봐도 쉽게 사서 이거를 뻥튀기 해서 파니까 이게 열받는 네. 거잖아요. 살 때만큼은 너도 나도 똑같이 들어가 그래서 못 사면 내가 좀 억울하지도 않는데 얘는 뭐 프로그램 써서 빨리 사버리고 이걸 네. 비싸게 파. 그럼 비싸게 그걸 내가 팔고.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어서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이게 지금 열받는 거니까. 그 매크로한테 팔린 그 티켓을 내가 비싸게 주고 네, 사고 그렇죠, 그렇죠. 눈물을 머금고 네, 이제 야구장에 그렇죠. 가고 그 비싼 티켓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야구 보러 갔는데 11대 0 나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못 본 거보단 낫네. 못 본 거보다 11대 0이 낫지. 어쨌든 매크로를 잡는 게 저는 진짜로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러네요. 대구 백호님의 네. 말씀이 맞아요. 정상적인 티켓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야구 팬분들은 그쵸.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티켓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정 뭐 한두 명이 뭐 티켓 몇십 장을 독점해버리고 네. 그걸 또 비싸게 팔고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아이돌 씬에서는 신분증 빌려주기가 돼요. 와, 진짜. 이씨. 뭐 어떤 법이든 편법과 악법은 네, 당연히 있지만 나오겠지만. 근데 제가 작년에 네. 피닉스 선즈 경기를 이제 스톱펍이라는 리셀 사이트에서 사가지고 바코드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셀 티켓을 구매했을 때 나온 게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참을 해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나 혹은 외국인이면은 패스포트, 여권 그래서 지참하고 갔거든요. 근데 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사항에. 그러니까 네가 산 티켓이 네 모바일 핸드폰으로 들어가 있고 바코드가 뜨지만 우리가 이걸 찍으면서 너의 신분증도 검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분증도 챙겨와라라고 주의사항에 써 있더라고요. 현장 판매 의무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실 제가 얘기했던 근데 이게 거거든요. 올드 팬들. 네. 근데 이게 또 안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밤새 안표상들이 줄 서서 있으니까. 예. 아 저기도 또 안표상이 줄 서 있으니까. 저게 오리지널이죠. 우리나라. 그치, 예. 저게 찐 안표죠. 1세대. 예, 1세대. 안표상 1세대. 맞아요. 안표상 1세대들의 그 약간 물리적인 방법인 거죠. 예. 야, 이런 거는 근데 진짜로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이거 어르신들 청룡 팬들에게 네. 이렇게 좀 기증, 뭐 티켓 드리기 네. 운동 같은 거 캠페인을 좀 했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현장 판매 100%는 너무 그러면- 비합리적인. 그러면은 비효율적인 제가 것 봤을 때 2박 3일 코스로 아. 안표상들이 텐트 쳐가지고 네, 다 가져갑니다. 네, 1세대들이. 예, 1세대들이 1세대들이. 다 가져갑니다. 예, 저희 세대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큰 경기 주말 해태 LG 막 이런 거 보려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현장 판매분을 사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야구 열기에서는 새벽이 아니라 그 전전날부터 텐트 치고 1세대 분들이 그치. 예, 뭐 샤넬 점령합니다. 같은 것도 사실 못 하는데. 예, 점령합니다. 그거. 네. 예. 자, 아무튼 오늘 저희 셋의 토론 결과 일단 구매 창구를 좀 일어나 있으면 좋겠다. 네. KBO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근데 허구현 총재님이 이걸 모르고 있을 아 이거 분이 아니에요. 안표가 문제된다는 건 네. 야구 팬, 야구 관계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아마 좀 이렇게 물밑 작업을 좀 하고 있으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좀 일원화가 돼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좀 사태들, 그러니까 그런 사태들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좀 어느 정도 맡겨지더라도 네. 결국에는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는 공정하게 뭐 이런 류의 캐치프레이즈가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면서 요 열띤 토론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